(2021-22)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정규리그 1위를 기록했던 수려한 합천과 셀트리온 플레인 토너먼트부터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어느덧 챔피언 결정전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금 박영훈 선수가 중앙쪽 날일자로 이곳에 있는 백도를 좀 신경 써주면서 포위라고 이야기할까요? 은근하게 이제 좀 그물을 쳤는데 지금 강승민 선수가 여기에 있는 5점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이 위치 자체는 상당히 두텁네요. 네, 항상 뭐 이런 곳이 이제 백이 패를 안 한다고 생각하면 흑 권리라고 본다면은 정말 이제 완벽하게 살았거든요. 정말 두터운 곳을 두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이 두터워지면은 아까 제가 초반 부분에 이야기했던 이쪽을 끊어가기가 어디론가 끊어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네. 왜냐하면은 백이 이 위치 정도가 선수가 들어야 끊어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흑이 다 두터워서 흑이 백을 끊어버리면 오히려 백이 수가 적거든요. 굉장히 좋은 곳을 두었습니다. 저는 이 백이 마지막 중앙 날일자를 뒀을 때 이 상중앙 쪽 어딘가를 좀 행마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계속해서 하변을 좀 두텁게 만들어 가네요. 사실 흑 입장에서는 여기 뛴 것도 그렇고 지금 이 수도 그렇고 가장 계속 흑이 그 자리가 좋을 거다 하는 위치는 여기 날일자가 하나가 있긴 해요. 여기 날일자가 이곳에 있는 모든 돌들, 혹시라도 끊길지 모르는 곳들을 다 방비를 하면서 안형도 좀 가져가고, 네. 여기에 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런 데를 다가왔을 시에 물론 백이 살긴 하겠지만 공격도 좀 가능하고 그러기 네. 때문에 이 위치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금 강승민 선수는 사실 뭐 집으로 몇 집짜리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네. 여기는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집으로 그래도 몇 집씩 늘어나는 곳들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이렇게 된다면 박영훈 선수도 이 중앙 쪽에 있는 흑돌 5점 여기에 뭔가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좀 하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박영훈 선수는 공격을 좀 최대한 좀 늦추는 편이죠. 그렇죠. 거의 뭐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죠. 그걸 또 강승민 선수는 알고 있을 거고요. 네. 대국을 통해서 박영훈 선수가 공격을 좀 꺼려한다. 이 정도에서는 보통 타협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한 번 정도는 더 버티는 수를 둘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것을 지금까지 대국을 하면서 좀 알고 느껴왔을 있는 거예요. 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수려한 합천의 같은 또 팀 멤버인 나현 선수도 좀 비슷한 성향인데, 네. 이 나현 선수와 박영훈 선수가 두면 누가 더 공격을 안 할까 좀 이런 얘기도 나누기도 했어요. 자, 아래쪽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때는 안 넘어가겠죠? 이때는 지금 넘어갈 리는 없고요. 네. 지금 순간 그래프가 출렁하는 것을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네. 이 수를 줄 때는 만만치 않았는데 여기 민 거는 실수 같지 않았는데 갑자기 흑 그래프로 엄청 올라갔다가 다시 받으니까 좀 떨어졌어요. 이 모양이 초반부터 한 칸을 뛴 순간부터 백은 이 패를 해야 된다는 둘 수도 건가요? 있긴 하지만 항상 부담은 많이 되는데요. 네, 부담되는 게 이 패를 백이 이기면은 집이 좀 늘어나서 좋은데 혹시라도 패를 굴복을 못 시키는 순간에는 여기 끊기는 것도 남아 있고 후수로 지금 두고 있는 거라서 너무 작거든요. 네. 백이 이수로는 지금은 둬야 된다. 패를 결행을 했어야 되는 네, 거군요. 결행을 해서 흑이 당장 별로 패감이 없어서 물러나면은 이곳을 늘어서 여기가 두터워지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자리가 생긴다. 이곳을 둘 때 여기서 한 술 더 뜹니다. 또 들어가라고 해요. 그런가요? 그러고 여기 팩감 쓰고 따내서 이 부분을
패를 결국 이겨내야 굉장히 좀 미세한 바둑이고 그냥 밀었을 때 흑 쪽으로 쭉 갔던 이유는 역으로 흑이 하는군요. 여기를 사실 이수 두기 전에 먼저 교환해놓고 두는 걸 정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 교환조차 안 하고 찝고 두면 이 교환은 흑이 조금 손해거든요. 조금. 그 교환조차 안 하고 찝고 늘어버리면은 흑이 너무 깔끔하게 처리되었다. 이래서 순간적으로 그래프가 출렁거렸다가 다시 그냥 느니까 다시 또 찬스가 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박영훈 선수 젖히는 거 생각할까요? 아니요. 안 할. 저기 그렇게 단호하게. 네, 아니 왜냐하면 네. 제가 거의 안 할 거라고 보는 게 젖히는 판단을 하고 있었으면은 바로 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수 자체가 흑한테 지키는 타이밍을 준 거기도 하고 만약에 밀어놓고 둬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패라는 게 지금 백이 패를 이겼을 때 이 흑도를 압박할 수도 있는데 이 교환은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패를 할 생각이면은 그러니까 앞뒤가 안 진작에. 맞아요. 네. 네. 내가 둬서 상대한테 지킬 시간을 준 것도 말이 안 되고 밀어놓고 패가 된다라고 계산을 했어도 득이 없고 손을 돌린다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강승민 선수는 뭐 찝어두는 교환 할까요? 어떨까요? 너무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 선수 모두 생각이 강승민 선수는 저길 초반에 한 칸 뜰 때부터 어지간하면 백이 못 둔다. 패를 못 못 한다. 젖힌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거기를 왜 지켜놔야 되냐. 혹시 모를 좀 삼삼 침투를 좀 남겨두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흑은 오히려 이 교환을 악수라고 생각할 네. 확률도 높아요. 백이 이 패를 못한다라고 그냥 영원히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흑은 당연히 안 해놓습니다. 왜냐? 나중에 막을 때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여기가 막은 다음에 3-3 들어가면 엄청 찝찝하거든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삼삼 침투 굉장히 괴로워하실 텐데 뭐 괴로운 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모르겠사들도 다 괴로워요. 네. 이쪽 젖히는 건 과연 누가 먼저 할지 궁금하네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백이 뭐 그렇게 조금 행마가 약간 둔탁한 느낌은 있지만 큰 실수를 했다라고 느낌이 오진 않아요. 지금 그래프가 흑이 뭐 한 집 반 두 집 조금 좋다고는 하는데 백이 좌하기 쪽을 건드렸을 때 그래프예요. 네. 좌하기 쪽을 건드리지 못하면은 좀 더 차이가 좀 더 차이가 네. 나거든요. 근데 두 선수의 지금 두는 느낌으로 봐서는 왠지 이곳을 둘 것 같지는 않고 흑이 결국 지킨다라고 보면은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은 확실히 강승민 선수가 유리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박영훈 구단 입장에서 패를 생각은 하겠지만 들어갈 확률은 좀 적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흑의 중앙 쪽 5점을 뭔가 압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손을 대야 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지는 네. 상황입니다. 제가 거기를 받진 않겠죠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박영훈 선수가 워낙 좀 둘 곳이 없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역시 반대로 흑이 막았을 때 3-3 침투가 또 신경이 쓰였을 수도 있고요. 박영훈 구단은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알지만 역시 박영훈보다는 박영훈 구단이죠. 뭐 예상 뭐라고 외의 이야기해야 될지 한수가 모르겠네요. 네. 자 지금 이 챔피언 결정전을 또 가장 또 긴장하면서 보고 있을 감독님들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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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고근태 감독님
이 정규리그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좀 어떻게 좀 지켜보고 있으셨나요?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셀트리온이랑 만나고 거의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제 올라온 팀들 두는 거 보면서 좀 어느 팀이 올라올지 약간 좀 긴장하면서 많이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셀트리온 팀이 이제 5, 6위 결정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셨었나요? 사실 셀트리온 팀이 강한 팀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사실 또 워낙 이제 플레이인 토너먼트부터 시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좀 못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좀 강한 팀이라는 것이 좀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백대영 감독님은 정말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네,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오면서 기어코 챔피언 결정전까지 오르게 됐어요.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처음부터 뭐 챔피언 결정전까지 뭐 무조건 가자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선수들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한 걸음씩 가자, 네.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해서 가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는 골인 지점이 보이니까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서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 오더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셀트리온은 플레인 토너먼트를 시작으로 플레이오프까지 계속해서 신진서 선수를 앞쪽에 좀 배치를 했었거든요. 이번 챔피언 결정전에서 처음으로 좀 뒤쪽에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좀 어떤 전략일까요? 신진서 선수가 앞에 나오는 것 자체로 사실은 같이 이제 대국하는 선수들이 또 약간 든든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건 좋은 효과인 것 같고요. 오늘 경기는 사실 이제 어제 박정환 선수가 좀 장고바둑을 두고 약간 피곤했을 것 같아서 좀 가능성이 뒤로 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일단은 신진서 선수 뒤로 빼봤습니다. 고근태 감독님 네. 좀 맞나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뭐 그냥 선수들끼리 좀 이렇게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좀 승리가 좀 유력한 어떤 그런 오더를 최대한 내려고 했고요. 사실 신지 선수가 이제 초반 1, 2, 3국에 안 나오는 것은 사실 생각은 못 했었는데 좀 이렇게 좀 의외긴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근태 감독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번 1차전 상구까지 오더를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괜찮다 아니면은 좀 별로인 것 같다 어떻게 좀 느껴지셨나요? 처음 딱 오더를 봤을 때는 뭐 괜찮다 나쁘다라는 느낌보다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그 1, 2, 3국 안에서 최대한 이제 2승 이상을 가져오는 팀이 굉장히 유리하겠다. 네. 좀 그런 생각으로 지금 대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대영 감독님은 어떠신가요? 오더 나왔을 때. 오더 자체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뭐 오더가 좋다고 해서 꼭 이기고 뭐 나쁘다고 해서 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선수들과 그냥 내게 주어진 한 판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일단 뭐 강승민 선수가 사실 박영훈 선수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대결 매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수련 합천의 고근태 감독님은 이제 또 이 챔피언 결정전을 처음 이제 또 접하게 됐는데 이 4국과 5국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좀 미리 정해 두었을까요? 좀 어떨까요? 영업 비밀 질문을- 물어봐도 되는 거죠? 아마 질문을 하시면서도 답을 못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알고서, 네. 그 부분은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기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세 판의 대국은 좀 어떤가요, 고근태 감독님? 뭔가 만만치 않다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지금 초반이기도 하고 네. 방금 박영훈 선수가 좀 나빠졌던 것 같긴 한데 지금 또 다시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또 좀 바둑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좀 응원의 한마디 해주고 또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고근태 감독님. 사실 저희가 정규 시즌에서 이제 1위 팀으로 올라와서 챔피언 결정전을 두고 있지만 사실 바둑리그를 이제 우승한다라는 것이 정말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도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좋은 마음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지금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사실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좀 지금 강하게 잘 이겨내고 있고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체력적으로 사실 좀 지친 선수들이 몇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말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들 분명 있겠지만 좀 더 힘을 내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원하는 성적 거두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역시나 뭐 저희도 사국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못 들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네, 역시나 뭐 들을 수 없었고요. 아, 정말 궁금한데 아무래도 셀트리온은 플레인 토너먼트를 시작으로 이제 경험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네. 이제 4국, 5국에 이런 식으로 좀 배치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을 거고 네. 수련 합천은 좀 어땠을지 궁금했는데 역시 들을 수가 없었네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보통은 정해놔요. 보통은 정해놓는데 과연 신진서, 박정환 이 카드를 쥐고 있는 팀 입장에서 이 선수들을 5국으로 빼놓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예, 좀 예측은 안 돼요. 상상하긴 힘들죠. 네. 네. 자, 지금 1국과 2국의 AI 스코어 나오고 있습니다. 두 판 모두 팽팽하네요. 네, 두 판 모두 굉장히 팽팽하고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게 지금 1국 같은 경우는 정말 초대형 바꿔치기 굉장히 큰 모양의 바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2국 같은 경우는 너무 집들이 서로 잘게 쪼개지면서 네. 진행이 되고 있어요. 두 판 모두 아주 갈 길이 먼 만만치 않은 대국이긴 하지만 분위기는 좀 다르고 지금 이 상국이 의외로 무난하게 두는 듯한데 그래프는 전혀 무난하지 네. 않습니다. 아, 이 김진희 선수의 바둑을 보면 늘 재밌게 짜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자아기 쪽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백이 어떻게 해서든지 패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넘어가는 순간에 저희가 좀 많이 놀랬잖아요. 네. 넘어갈 때 흑도 그냥 찝는 수가 좀 더 확실했어요. 근데 실전에는 별 문제 없다라는 듯이 진행이 되었는데 여길 둘 때조차도 백은 이 자리를 먼저 찝어서 있던지 호구치던지 지키면 그때 네. 막으면은 집 차이가 살짝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도 실전에서 박영훈 선수가 여길 찝지 못했던 이유는 찝었을 때 흙이 돌이 엷어지는 것을 좀 각오하고 귀 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버리면 아예 실내 균형이 아예 무너져요. 백이 이곳을 공격해서 어마어마한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 네. 그냥 집으로 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뒀는데 여기까지 선수하고 지금 이런 데를 딱 흙이 지켜버리면은 너무 백이 흔히 이야기하는 좀 낙이 없는 바둑이 되었다. 좀 가진 게 하변밖에 없어요. 어머나 지금 어머. 이 분위기가 네. 역시 화끈합니다. 흙이 그만큼 지금 두터워졌다라는 뜻이네요. 네. 천천히 가도 충분한 바둑이었는데 아예 여기서 더 좀 주도권을 가져보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저길 뒀다라는 거는 이제 모양은 뭐 안 좋아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다, 백도를 차단하겠다 이런 뜻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백도 이 우상귀 쪽에 그래도 미는 곳이 좀 선수가 듣는 게 있잖아요. 네. 강승민 선수의 판단은 일단은 차단을 해놓으면 흑돌은 사실상 완벽하게 살아있고 백돌은 여기를 들여다봐서 다시 재차 차단하자라는 수가 있고 백이 혹시라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 백의 일자인 돌들을 오히려 뭐 압박하면서 공간을 없애버리겠다. 지금 이런 작전으로 일단 차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물론 뭐 저야 그래프를 봐서 더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런 진행을 하고 이 교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곳을 지켰다라고 보면은 차라리 이곳이 지켜져 있는 다음에 차단하는 싸움이 더 게 좋죠. 훨씬 더 좋을 네. 거 아니에요. 이런 곳을 지켜놨다고 봤을 때 백은 집이 딱 여기 하변만 있어요. 15집, 둘넷, 여섯, 여덟, 25집, 30집 정도? 약간 30집이 안 됩니다. 네. 뭐 대충 30집 정도인데 상변 같은 경우는 흙이 중앙을 두텁게 지켜버리면은 여기 날일자 실전에 지금 바로 둔 이곳을 노리면서 두면은 뭐 집을 가져간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흙은 여기에 부분이 거의 10집 가까이 집이 나버렸어요. 10집은 좀 약하지만 좌상기가 10집이 좀 두텁기 때문에 합쳐서 20집. 이곳이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여기로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8집은 될 텐데요. 18집. 그러면 38집인 순간 이미 덤까지 백이 덤을 받았다고 하는 것까지 계산이 되면은 이 정도가 지금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뭐 최소 5집 정도. 게다가 백이 중앙에 좀 얇은 상황이었고요. 굉장히 두기 편한 바둑이었는데 지금 강승민 선수가 오히려 뭐 박영훈 선수의 끝내기를 의식해서인지는 몰라도 더 그냥 강하게 차단을 해갑니다. 지금 박영훈 선수가 둔 이수가 정말 임원진한테 어마어마하게 혼난 이유는 원래도 흙이 이런 교환을 하고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부분을 백이 두는 걸로 꽤 강력하게 봤어요. 네. 그리고 그런 수들이 있기 때문에 3-3을 노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생각해 보면은 이 교환을 하고 뒀는데 이렇게나 둘 때가 많은데 여기 넘어가는 끝내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수는 지금 아예 말이 안 됩니다. 네. 역시 좌하 쪽 젖히는 수를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에 좀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네요. 네. 그리고 백이 하변을 넘어갔기 때문에 흙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귀는 전부 다 정리가 됐는데 이 우상귀 귀를 누가 가져갈지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상기 같은 경우는 흙이 이곳을 둬서 이제 확실하게 가져가느냐, 백이 그래도 나를자를 해서 조금 백도 이제 같이 가져가느냐,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뭐 이곳을 이제 붙이는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지금은 좀 나중 이야기일 것 같네요. 워낙 중앙 쪽이 지금 서로 강승민 선수가 저 수는 딱 봐도 괜찮은 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느낌적으로 뭐냐면은 이 수는 초반부터 여기 흙들이 두터워진 순간 이 부분으로 두면은 차단을 해서 이게 막상 차단이 돼요. 지금은 여기로 둬도 늘어서 차단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이 두터워져서 백은 탈출하려면은 이 호구가 와야 돼요. 이어서 두면은 이렇게 이제 조금 비껴가서 연결이 가능한데 네. 이 자리를 둘 때 지금 수익기로 봤을 때는 보나마나 위쪽을 막아서 여기를 끊겨서 살려주더라도 흑돌이 있는 것까지가 지금 선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연결을 시켜놓고 네. 움직이겠다. 집으로는 약간 손해보지만 흑은 전혀 신경 쓰이는 돌 없이 백돌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건너 붙인 이 흙 한 점을 바로 움직이지 않은 건 좋은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계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뭐든, 인간적으로? 기계적으로는 별로 좋은 수가 아니죠. 지금 그냥 차라리 한 점 기계적으로는 이거 해놓고서도 그냥 지키는 게 네. 기계적으로는 그러네요. 네, 정수인데 인간적으로는 저는 괜찮은 수라고 봐요. 왜냐면은 사람은 솔직히 여길 끊어놓고 여길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지키려면 이제 그냥 그냥 지키죠. 네, 지키죠. 네. 강승민 선수의 작전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박영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붙였을 때 다르게 좀 흐름을 바꿔보려고 하는 수가 하나가 있긴 했어요. 이 들여다본 수로 여길 갖다 붙이는 겁니다. 막게 되면 막아서 이거는 차단이 연결이죠. 안 돼요. 네. 이곳을 만약에 갖다 붙였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좌변을 다 내어주고 여길 뚫어서 이곳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네. 일종의 기세의 바꿔치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박연 선수는 지금 여기 넘어가고 이곳 두고 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 안 해도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저 정도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흑은 그냥 지금 타이밍에 깔끔하게 여기를 아예 그냥 이어버리고 잡을 때 이곳을 나오고 모양은 이상한 것 같아도 나올 때 나가버리면은 여기 끊어지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두면은 늘어서 백이 연결할 때 여기만 두더라도 우변이 몇 집인가요? 네, 이곳에 한 10집이 살짝 안 되는데 이 정도의 집을 주긴 했지만 지금 여기를 18집 봤던 곳에서 거의 뭐 15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흑돌이 다 연결했기 때문에 뭐 걱정거리도 없고요. 바둑이 강승민 선수가 굉장히 지금 편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1, 2, 3국의 오더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 3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물론 약간 의외지만 음. 사실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는 오더거든요. 박영훈 선수와 강승민 선수의 대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수련 합천 팀에서는 이 대국은 꼭 가져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셀트리온이 좀 유리합니다. 지금 백이 엄청 큰 실수를 한 건 없지만 너무 좀 행마가 발이 느리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흑이 결과적으로 물론 실리의 손실을 약간 보긴 했지만 신경 쓰였던 두 개의 돌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연결이 되었고 물론 지금 뭐 여기 나가야 됩니다. 있고 늘게 되면은 여기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들여다보면 끊기니까요. 네 여기를 뭐 들여다보면은 바로 끊기기 때문에 이곳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흑이 좀 더 세게 두면은 여기까지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강승민 선수는 거기 둘 것 같죠? 네, 왜냐하면은 이곳으로 들어올 때 이런데 한 칸 뛰면은 우변 일단 사는지도 약간 의문이고 여기가 두터워지면은 이들도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밀 수도 있고 거기까지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지켜도 꽤 유리합니다. 우변이 시원하네요. 수련 하천 팀 입장에서는 지금 대위기라고 봐야 돼요. 오늘 세 판의 오더를 봤을 때 그래도 수련 하천 팀에서는 1, 2, 3국 중에서 가장 승률 기대가 높은 건 아마도 이 판이라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물론 1국과 2국 지금 굉장히 치열합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것 없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이 바둑에서 지금 강승민 선수가 굉장히 지금 편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 AI 스코어 나오고 있는데요. 이국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네요. 박종원 선수가 유호성 선수의 와 대국하면 뭔가 좀 상성이 안 맞나 봐요. 제가 기보를 두 판을 봤는데 스텝이 좀 꼬인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발이 느린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뭐 박종원 선수가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두는 그런 기풍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돌의 행마가 좀 무거워지는 그런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종원 선수 이 팀의 오지명인데 정규리그 9승 7패를 기록하면서 이 수련 합천이 1위 자리를 기록하는데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선수예요. 네.
흙이 그냥 가만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끊는 수부터 둡니다. 이렇게 된다면 행마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근데 앞으로 진행될 수순을 본다면 느낌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아, 그럼 흙이 지금 이런 부분을 뭔가 확실하게 교환을 안 해놨기 때문에 네. 좀 변화를 주고자 지금 나간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흙이 이곳을 막아서 차단하면은 이 교환 자체가 집으로 이미 좀 득을 보고 시작하는 거라서 이쪽을 좀 교환을 지금 시켜 놓으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흙이 거기를 꼭 받아야 네, 되는지를 받아야 봐야 되나가 되는 거죠. 좀 의문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중앙 쪽을 잡으면은 흙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백이 선수로 지금 연결을 하고 우측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데를 둬서 이런 식으로 중앙 두 점은 잡혔지만 사실 집으로는 별거 없거든요. 글쎄요. 흙이 이었다는 뜻은 손을 빼겠다는 뜻으로 역시 좀 보이긴 하는데요. 백이 하나 나와두었기 때문에 이었을 때 지금 손 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백도 지금 손 뺀다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이 부분을 그냥 끊어버리는 순간 잡히기 때문에. 백도 일단 이곳 넣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곳 넣을 때 흙이 혹시라도 뭐 단수를 쳐서 차단하려고 하면은 그냥 이곳을 끊어버리고 따낼 때 젖혀서 두면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네. 사활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거는? 받는 것도 좀 괴롭네요. 모양이 어떤 게 나은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곳을 두고 흙이 뭔가 받아준다면 일단 집으로 득을 본 거고요. 오히려 흙은 이 끄는 수가 뭐 실수는 아니지만 백한테 좀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을 준 거일 수도 있겠네요. 이거를 밀어서 뒀으면은 당장 들여다봐서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변화를 가져갈 수가 없는데 지금은 이 두 점은 잡을 수 있지만 이 전체 도를 차단하는 것은 없습니다. 백은 작전 자체가 이 두 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보다는 버리고 결국은 우측으로 들어가서 이 공간을 좀 지우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보통은 중앙 두 점이 좀 요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은 집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좀 전에 변화해서 조금 더 이제 더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실리를 조금 차지를 하고 단수 치면 이곳이나 이곳으로 지키고 여기가 이제 지켜지면은 차단이 있기 때문에 흙도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두 점을 살리는 수를 두면은 결국 우변을 흙이 다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이 두 점을 버리고 이런 식으로 둬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변을 초토화 시켜야 좀 계산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자, 지키는 방법이 좀 고민이 많이 됐을 텐데 빈삼각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나와서 끊었을 때 흙이 나중에 지킨 이후에 이제 깔끔하게 집이 아니라 보니까 여기로 이제 단수를 쳐서 따내면은 또 뭐 이 부분 단수 치고 넘어가면은
크게 수가 나기 때문에 모양이 좀 안 좋다고 봤겠네요. 잡아도 잡는 게 아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모양은 조금 안 좋지만 뒤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흙도 여기가 늘어지고 딱 차단이 되면은 안에서 살더라도 백돌이 다 그냥 연결하면은 이런 데 두더라도 안 지켜도 되기 때문에 흙은 이곳을 그냥 연결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단수를 칠 때 혹시라도 백이 이곳을 두면 이 자리를 굳이 잊지 않고 먼저 끊어버리면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여기 두면은 흙이 먼저 끊으면은 흙이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연결 내지 하나 교환해 놓고 연결. 여기서 백이 살려가면은 우변을 다 가져가면 바둑이 너무 쉬워질 것 같고 백은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야 됩니다. 흙도 지금 모양에서 백도를 뭐 바로 끊어갈 수는 없어요. 이런데 두더라도 들여다보고 이런 거 막고 뭐 연결해 버리면은 오히려 이 부분이 백이 두터워지면은 우측에서 집 내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흙은 바로 끊어가려고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너무 예, 좀 쑥스러운데요. 이 많고 많은 자리 중에 꼭 여기는 득이 없다고 하는 자리를 어떻게 콕 집어서 네. 거기를 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백도 응수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백도. 네. 근데 백은 좋으나 싫으나 사실 이 자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로 두면은 이 들여다보는 수도 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흙이 그냥 바로 끊어버립니다. 여기를. 네. 차단하면 돌이 잡히고요. 이 두 점이 탈출하면 흙도 여기에 넉 점이 탈출하면은 백이 살아갈 수가 없고 네. 그냥 쭉쭉 타고 나갑니다. 쭉쭉 타고 나가면은 이 부분이 차단 당했는데 그러면 결국 백이 여기를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곳에 돌이 있다면 차단해서 사활을 압박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들여다보면 연결하고 차단하면은 이 자리 둬서 한 집 내고 하면은 모양상으로 살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잊고 싶어도 잊지도 못합니다. 바둑이 생각보다 저수를 보니까 굉장히 좀 의외로 백에게도 좀 기회가 오겠다. 만만치 않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어떤 수가 좀 있나요? 반발 수단. 이 들여다보는 수는 지금 계속해서 최대한대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수로 보여요. 이으면 끊어가는 게 눈에 보이고 이 자리로 둘 때 여기 있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득이 없거든요. 네. 이 교환을 안 하고 둬도 득이 없어요. 이렇게 돼도 득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수 둘 때 차단하고 나갈 때 나가서 석점을 네, 이 석점을 이제 네. 잡겠다라는 건데 백도 이 석점을 이렇게 처리시키는 게 아니라 이 타이밍에 여기를 이제 먼저 끊어갑니다. 흙이 계속해서 끼워서 끊을 수 있느냐 이걸 좀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끼워서 끊으면 위쪽으로 이제 끊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든 지키죠. 이런 식으로 지키면은 네. 여기까지 과연 둘 수 있느냐. 이 두 점이 살아가면은 먼저 선수로 끊어놨기 때문에 갑자기 대마가 좀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분위기는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차단하고 나가고 딱 차단하면은
흑이 그래도 뭔가 성과를 얻으려면 이 석점을 계속 가져가려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백이 2점이 살아가면 바둑이 복잡해집니다. 이 바둑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처음에 이쪽 부분을 차단하고 이 끊는 수로 나갔더라면은 깔끔했죠. 정말 뭐 흑 입장에서는 걱정거리 하나 없이 깔끔하게 후반으로 넘어가고 백이 이기기 힘들겠다 싶었는데 그냥 이어요. 전혀 득이 없는데요. 지금 좀 너무 좀 손바람을 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 손바람이 끝났을 때 의외로 허무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지금 차이가 어느덧 5대 5가 됐는데요. 네. 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좌측에서 그래도 흑이 실리로 손해를 봤어요. 흑이 그래도 좋았던 작전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했던 부분은 실리로 손해를 봤지만 좌변에서 백이 늘어나는 집보다 백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서 우측에서 그 이상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좋은 작전이라고 네. 봤는데 지금 백이 여기를 막고 둘 때 연결을 해버리면은 흑이 손을 빼기가 일단 어려워요. 이 자리를 늘고 둘 때 젖혀서 두면은 사활이 거의 바로 걸려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기를 막고 잡을 때 두면은 가일수가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네, 갈 수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이 타이밍에 백이 우측을 이런 식으로 지워버리면은 결과적으로 흑이 2점을 잡아서 기분은 굉장히 좋지만 집은 내 집이잖아요. 백은 좌측에서 한 10집 정도 얻어내고 우변 같은 경우도 우하를 최하로 지금 18집 보던 곳을 13집까지 줄여냈어요, 지금. 나중에 백이 또 젖히기만 하더라도 더 깨지게 깨지는 되거든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분은 냈는데 실속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 대국 다시 또 알 수가 없네요. 저는 네. 박영 구단이 좀 초반부터 너무 행마가 좀 굳어 있다, 몸이 굳어 있다 이런 느낌을 들었고 여기까지 넘어가서는 이건 강승민 선수가 생각보다는 쉽게 좀 승리를 가져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좀 너무 손바람을 네. 내는 바람에 바둑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참 강약 조절이 쉽지가 않네요. 네. 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자, 이 교환은 백이 뭔가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안 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해도 지금 백이 이으면 흑이 단수를 치겠다라는 뜻일 텐데 여기에 교환은 흑이 전혀 득이 없거든요. 지금 백집을 뭐 별로 지운 것도 없고 이곳과 이곳에 돌이 있으면은 우측이 확실히 찝찝해요. 지금 강승민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진행대로 돼도 손해. 여기까지 막고 두면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또 박영훈 선수는 흑이 끄는 장면부터 이미 좀 버릴 생각을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또 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원성진 선수와 김진희 선수의 바둑도 한번 준비되면은 동시에 띄어서 갑자기 거의 5대5의 그래프를 유지하던 바둑이 한순간에 한 5수 만에 원성진 구단의 그래프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갔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국은 초반 하변 전투가 백미였는데요. 지금 이대국 같은 경우는 초반에 우하 쪽에서 이제 흑이 이만큼 실리를 이제
가져가고 백이 실리를 내어주기는 했지만 좌 쪽을 가져가면서 균형이 아주 잘 맞은 바둑이었어요. 또 우변 쪽의 흑의 모양을 가져가는 동안 백도 상변 쪽의 모양을 가져가면서 아주 좀 어울렸던 네. 만만치 않았던 대국이었는데 중간에서 백이 이 흑을 압박하면서 원래대로라면은 선수로 압박이 끝나고 상변 쪽을 어디론가 지키는 수순이 오면은 5대5의 바둑인데 아주 어려운 바둑인데 좌측을 공격하는 수 중에서 좀 실수가 나오면서 지금 마지막 수로 이 자리를 뒀는데 결과적으로 흑이 손을 뺄 수 있다. 지금 이미 지금 아, 여기가 원래 백돌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네. 흑이 이렇게 단수 쳐서 지금 잡은 상황이에요. 선수로 처리가 되어서 상변 쪽에 뭐 붙이고 젖히던 뭐 날일자를 하건 먼저 두면은 거의 무조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변 쪽을 깨버리는 순간 이제 백이 해볼 때가 별로 없어졌다. 뭐 자, 한술 그런데 젖히는 수도 좀 놀라운데요. 뭔가 좀 더 이제 저 젖히는 수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는 위쪽으로 둬서 득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위치 자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수익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러고 뭐 단수를 치고 막았을 때 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점을 잡으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리 백돌이 철벽으로 와도 돌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상변 측만 지금 흑이 폭파시키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려웠던 바둑이 지금의 원성진 선수와 김주인 선수의 그래프는 원성진 선수의 그래프가 95%. 딱 한 5수 만에 그렇게 됐어요. 네. 지금 한 10수 미만으로 지금 상변에서 흑이 백집을 폭파시키면 사실상 승부는 끝났다. 아, 김주희 선수가 굉장히 좀 위기의 상황에 지금 몰렸습니다. 자, 그동안 박영훈 선수는 그 막아두는 교환을 하지는 않았네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선수들의 생각이 옆에서 보는 것과 또 직접 대국하는 선수들이 다를 때가 있다. 이런 부분이네요. 아무래도 이 두 점이 그래도 실전에서 둘 때는 요석이라고 생각되는 돌인데 이거를 내 손으로 그냥 버리는 것은 손이 좀 안 나가기는 하죠. 자, 챔피언 결정전 5차전 중에 1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